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타이완의 현대사, 아주 가슴 아픈 역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자주 느끼는 건데 한국과 타이완은 역사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타이완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치하에 있다가 일본 치하에 있다가 1945년에 일본이 패망을 하면서 강복이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은 그래도 일본한테 36년간 통치를 받았지만 타이완은 일본 전에도 네덜란드한테 그 통치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일본이 들어와서 그 일본도 아마 36년, 8년 이렇게 그런 세월 동안 통치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같은 해에 한국과 타이완은 동시에 일본에게 독립이 되죠. 뭐 강복이 되죠. 독립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또 거기 타이완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4, 5년 동안은 또 혼란 시기를 또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그 냉전 시대였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공산당. 이 두 진영의 그 싸움이 엄청나게 팽팽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을 겪었고 전쟁도 일어났고 그 3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고 뭐 타이완은 그런 건 없었지만 그래도 타이완에게도 큰 상처였던 시기였죠.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로 민주항쟁이라고 해서 민주화 운동해서 엄청 장시간 또 혼란을 겪게 되죠. 타이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뭐라고 하죠? 그 대동소이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이완과 한국 역사가 별 차이가 없다. 자, 오늘은 그래서 타이완의 그 백색 공포 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는데요. 타이완 38년간 20만 명이 죽었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49년 5월 20일부터 1991년 5월 22일까지 타이완의 백색 공포 시기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중국 대륙에서 이제 국민당이 공산당한테 크게 패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타이완으로 넘어옵니다. 장개석과 국민당 그 모든 일당들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제 통치를 유지하고자 벌인 공포 정치가 바로 이겁니다. 백색 공포 정치. 우선 타이완 계엄령을 이제 반포하고 타이완 전 지역에다가 계엄을 실시하는 동시에 반란자를 처벌한다는 조례를 통과시켜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들을
소탕한다. 그리고 아니면 반민주주의, 그러니까 국민당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수청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걸 벌이게 된 것이죠. 근데 한마디로 이거는 독재 정치죠. 한마디로 장개석 국민당의 독재를 유지하고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완 인민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바이도에서 제가 해석한 거기 때문에 가끔 인민이라고 자주 인민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이죠. 근데 그냥 저는 인민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타이완 인민들에게 정부에 대해 반항하지 못하게 위협하고 저지하려고 1950년에 또 반란 평정할 시기에 간첩을 엄숙하게 수사한다는 조례를 또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이 지나서 그런 뭐 간첩들을 체포해서 엄격하게 조사를 하고 죄가 있으면 처형을 하든지 뭐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간첩 사건에 걸리는 자는 무조건 재산 몰수가 되고, 그 신고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상금을 이제 주는 그런, 그러니까 상금을 포상금을 주는 그런 일도 해서 되게 심각하게 그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과거 한국의 그 6.25 전에 제주도 4.3 사건, 뭐 여순 사건,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뭐 강주 민주항쟁,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생각이 나면서 참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나도 비슷한 현대사를 겪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때부터 당시 이런 그 문구를 그 지역마다 다 그 벽에다가 붙여놨대요. 뭐냐면 벽보에다가 간첩은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다. 공산당 송월하자. 이 문구로 이렇게 벽보에 막 붙여져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공을 우선으로 하자. 뭐 이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 초등학교, 그러니까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저는 국민학교 때인데, 국민학교 때 학교 벽에 반공 이렇게 써 있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신고자, 그러니까 밀고자들이 도처에 다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공산당, 간첩, 그리고 의심 가는 사람, 그 다음에 과거에 중국 대륙을 고향으로 두고 그리워하는 사람, 혹은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사람,
무조건 그냥 체포하고 재판에 넘기고 뭐 현장에서 총살을 집행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소수 가벼운 행동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감옥에 이제 수감을 시키고요. 하지만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하죠? 이제 감옥에 보내지는 사람들이거나 체포된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면 자기네가 풀어줄 수 있다 이러면서 돈을 모으는 악랄한 공직자들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장개석은 공산당이거나 우리 국민당을 반대하는 이들은 무조건 다 잡아야 한다. 놓치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되게 강하게 요구를 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죄도 없는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 그 다음에 오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잘못된 재판, 그 다음에 날조된 사건들이 곳곳에서 막 우후죽순으로 막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도 있었지만 1959년 7월 9일부터 타이완은 연좌제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가족들, 친척들, 뭐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이나 일반 대기업, 뭐 소기업, 중소기업 뭐 이런 취업도 되게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엄 시기에는 정말 타이완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희생을 강요한다고 해요. 그래서 문화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그런 충격을 가해졌다고 합니다. 5가지 항목으로 금지령을 내렸는데 뭐였냐면 하나는 반격 무망론이라는 걸 발표 금지를 내립니다. 이 반격 무망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어디서 좀 설명해 주신 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반격 무망론은 타이완 섬으로 건너간 중국의 국민당이 다시 본토로 들어가서 공산당을 소탕하고 다시 자기네가 중국 대륙을 탈환하기 위해서 반격하자. 그걸 국민당은 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화계나 정치계 뭐 이런 여러 지식인들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럴 필요 없다. 뭐 이런 좀 이렇게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류의 소설이나 뭐 글 같은 걸 이렇게 발표한
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아예 금지도 시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관련된 걸 출판하는 서적이나 언론은 금지. 그리고 중국 대륙의 진보 상황을 보도하는 것도 금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장개석과 장경국을 비판하는 언론 금지. 장경국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장개석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장개석이 타이완의 제1대 통통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이완 통통이 장경국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두 부자를 비판하는 것마저도 금지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재죠. 두 부자가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중국 통일의 언론 금지. 글쎄 이거는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중국 공산당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금지령이 나오자마자 지식분자들,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쓰고 싶어도 말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청년의 사상마저도 제어하는 일까지 실행을 하게 돼요. 그게 뭐였냐면 대표적인 게 교련 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마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고등학교 때만 해도 교련 시간이 있었어요. 남자 학교에는. 남자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에도 교련 시간이 있었는데 교련 시간 여자 학교는 그 간호 그거랑 좀 비슷한 거였고요. 남자 학교의 교련 시간은 그 군사훈련 받는 거랑 비슷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타이완도 교련 과목을 학교에 이제 교육을 시킨 거죠. 1953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교관, 그러니까 교련을 가리키는 교사를 이제 군인으로 그 교관을 이제 학교에 잔입을 시켜요. 그리고 군사훈련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업무가 있는데 그게 뭐냐? 교내 언론을 감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사들, 학생들에 대한 그런 사상에 대한 것도 이렇게 몰래 검사를 하는 거죠.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아니면 타이완에 대한, 그러니까 국민당에 대해 비판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시하고 정부에다가 국민당에다가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60년 7월 1일 행정원 명령으로 학교 군사훈련은 교육부에서 이제 주관하게 되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반드시 교관을 취업을 시키고
교관이 교내에 그 그림자 교장이라고 하면서 그 뭐야 그래 교장보다 좀 힘이 컸대요. 그래서 막 그 교내의 모든 교직원 학생들이 교관만 보면 무서워했다고 해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조금만 잘못 이렇게 보이면 불이익 당하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관을 봐도 못 본 척 아니면 막 이렇게 알랑거리는 거죠. 잘 봐달라고 아니면 아예 그냥 무시를 하고 도망을 가는 거. 그러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한국은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랬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타이완이 한국보단 더하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시기, 백색 공포 정치 그 시기엔 진짜 도덕이 상실된 시기였다고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또 이어서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